네, 반갑습니다. 완도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BIC 연구소와 함께 또 오늘 중요한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 소재를 가지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물리 소재를, 때로는 수학, 뭐 다양한 소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국사 소재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BIC가 필요한지 또 처음 듣는 학부모님을 위해서 네, BIC의 그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제 VIC라는 것은 visible, 즉 보이는 것과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correlation, 즉 연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VIC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VIC에 있는 중에서 invisible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갈 때 연관을 지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네. 연관을 짓는 습성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암기를 하면은 또 연관 있는 습성이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이게 사라지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꾸 연관을 지어서 내가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끌고 와서 연관을 지어야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VRC의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VI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 예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자,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오늘 저항시인 음, 윤동주님을 가지고 네, 네,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1917년에서 1945년 네, 아쉽게도 강복을 못 보고 옥사를 하셨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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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윤동주 시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근데 이런 음,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로 질문이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윤동주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생님 위주의 어떤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실제 한능금 55의 기본 44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 한번 음, 읽어보실까요? 네,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어 옥사한 저항 시인으로 서시,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의 작품을 남긴 인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답 윤동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윤동주의 답을 얻게 되는데 네. 과연 이 윤동주는 연관 짓는 습성을 키우는데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네, 평가를 하기 위한 문제로서는 뭐 적절하다 볼 수 있지만, 금방 네. 이제 여쭤보셨던 연관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금방 이 문제를 읽었지만,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서시 별에는 밤, 윤동주. 이렇게 그냥 답을 맞추는 데 그쳤거든요. 연관을 짓는 네.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질문은 이제 시험장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스스로 할 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본인이 하면 되겠는데 음, 적어도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할 때는 이런 질문보다는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게 훨씬 생각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실제로 한번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가 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윤동주님이 이제 저항시인 아마도 일제에 한글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까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일본 대학을 또 가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갑자기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이 됩니다. 네. 거기서 또 옥에서 죽게 되는 게 음,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라고 묻게 된다면 네. 무언가 답변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일단 제가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저항시인 윤동주가 1917년에 태어난 걸로 보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신 시기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대였고요. 네. 아마 조선인으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자원을 빼앗아서 중일 전쟁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한 어떤 조선 백성 입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네. 아마 윤동주님께서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아마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이고, 근데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윤동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일본 약간 좀 경찰이 일본 그쪽으로 약간 감시하는 경찰이 윤동주를 약간 감시를 해왔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뭔가의 어떤 기밀을 보고 체포를 했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혔고 너무나 아쉽게도 참 1945년이면은 곧 광복을 했을 텐데요. 네. 그분이 그곳에서 옥사했다는 점이 너무 아쉬울 거고 그분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심경이 좀 가히 상상이 되진 않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여기에 대한 한 학생이 전문가 의견을 네, 포함해서 답변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답변을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윤동주는 1942년 교토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고 일본에서 유학 중인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어 27세의 나이로 옥사하였어요. 네. 자, 뭔 아, 소린가요? 아까 제가 이제 한번 말한 적도 있었지만 아마 윤동주는 조선에서도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일본에 와서 일본을 배우려고 했을 것이고 네. 유학 중에 아마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유학생들이 예전에도 또 뭐 우리 독립선언도 하고 나름의 네. 또 그런 독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운동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일본 내는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감시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 네. 경찰이 윤동주를 감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본이 경찰이 체포를 했고 27살의 나이로 참 아쉽게 너무 참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처럼 그 장신 윤동주가 27살에 이렇게 지금 좀 부모님 입장도 그렇고 아마 그 음, 통지서를 받았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자식이 먼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네. 더욱이,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왔던 그런 참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것들, 참 그런 아주 똑똑했을 것이고, 네. 기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을 것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에 대한 정말 속상한 마음. 그래서 윤동주 어머님께서 아마 48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윤동주 씨 자식이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참 그 소가리로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질문이 이제 질문을 낳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음, 계신데요. 네네. 윤동주가 그 당시에 썼던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네, 저항적 그 어떤 상징적 의미가 많이 보이는데 네. 일본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경계를 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일본 한복판인 도쿄까지 간다, 교토까지 간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까지 네. 갔을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시가 이제 서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정말 하늘을 우러러 진짜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 싶은 이 윤동주가 네, 자신의 어떤 그런 편안한 삶이 아니라 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서 비록 네, 위험한 곳이지만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시에서 그냥 충분히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뭐라 그럴까 55의 기본 44번 이 음, 문제를 푸는 것은 개인이 혼자 풀거나 또는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네네.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물론 이 말고도 질문을 아까 다양하게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질문 형태로 바꿈으로써 오는 효과, 즉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이야기 부탁합니다. 네, 저기 한능검 55의 기본 44번 문제와 같은 평가를 위한 문제에서는 처음에도 이야기를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라고 아이한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상황들, 아까 그리고 처음에 주어졌던 그림에서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죽었다고 하는 어떤 것을 또 이용을 해야 되고, 즉 네, 예전에 내가 알던 내용을 자꾸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네,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당연히 또 예전에 끌고 왔던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지금 현재 보이는 윤동주 그 비저블에 대한 내용을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 그 인비저블의 그 내용을 자꾸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잠깐 지금 경험 체험을 해봤지만 결코 뭐 부담이 되거나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이런 어떤 질문을만 바꿔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윤동주에 대한 어떤 추억도 생기고 그리고 연관을 짓는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네, 한번 의미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어, 그냥 답을 맞추는데 급급한 문제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추억이 없죠. 그냥 답을 맞췄냐 못 맞췄느냐 동그라미 혹은 찍 그어버리는 두 가지만 남는데요. 하지만 자꾸 보이지 않는 뭔가를 끌고 와서 이 보이는 것과 연관을 자꾸 짓다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추억이 생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학습 자체가 뭉쳐지는데요. 근데 현재 우리 아이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 바꿔서 우리 아이들의 입을 열고 입을 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연관을 자꾸 짓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것 같은데요. 얼른 이 바뀐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BYC와 함께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지을 때 우리는 연관짓는 습성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음, 영역이 넓어지면서 아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BIC의 진정한 의미를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그날까지 음, 우리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를 계속해서 말할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네. 함께한 오늘 완도의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